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에 수업했던 부분에서 쉬는 시간 이후에 2교시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학습지 파트여가지고 내용이 좀 읽어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 시험 범위니까 어차피 한번 읽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학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학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답지도 다 줬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해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는 참고로 해서 학교 학습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어쨌든 줄거리, 전체 줄거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는 그래서 뭐고,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임의로 장면들을 좀 쪼개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간중간에 빈칸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뭐 OX 문제로 내용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읽어야 돼. 네가 읽어야지 선생님의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의 중에 읽지 않았다면 읽고 오세요. 교재에 지금 전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읽고 와서 이 강의를 보기를 추천을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강의보다는 답을 알려주는 것 위주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는 그 본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줄거리 요약을 해줬지만 지금은 시간에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읽고 와서 답을 확인하는 것 위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강의 영상 자체는 좀 짧아질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 자체가 내용 파악 중심이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조금 짧아지더라도 그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찬성이가 이제 할머니랑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찬성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핍된 상태야.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두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근데 아버지만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냐? 엄마도 없어. 엄마도 없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없어. 그렇다고 할머니, 같이 사는 할머니, 할머니도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하나 챙겨줄 수가 없어. 얘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도 없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으로 인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인데 그것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강아지인 에반이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것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정서는 이제 에반이 그래서 메꿔줄 거야. 그런데 물질적인 거는 에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에반이 이제 같이 산지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프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프게 되고 오히려 이제 에반의 안락사를 위해서나 뭘 위해서나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에반은 물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에반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내주고 아니면은 좀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찬성이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에반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그 속에서 정서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결핍을 모두 겪던 찬성이가 에반을 통해서 정서의 결핍을 충족해 나가고 그다음에 물질의 결핍을 이제 실감하게 되죠. 실감하게 되면서 조금 성장해 나가는 에반을 통해서 정서적인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지만 오히려 이 물질적인 거는 체감하는 어린 나이에서 사실 가난이라는 게 막 와닿지는 않았을 거거든.
근데 여름방학이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가서 먹어야 되고 급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챙겨 먹을 수 없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결핍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가 어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에반을 살릴 수가 없구나. 에반에게 따뜻 쪼끔이라도 편안한 죽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체감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약간의 성장 소설 같은 성격이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 전반적인 거. 이 한 파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전체 줄거리.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그래서 뭐냐 이런 내용이죠. 이 어린 소년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마지막에 인제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인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재가 있고.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빈칸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선생은 2년 전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인제 고의로 사고를 냈단 말이야. 왜? 보험금을 노리고요.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제 일부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그때 아팠거든. 아팠는데 내가 인제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이라도 좀 덜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오히려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지급되지가 않았어요. 자 찬성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졸음 쉼터에서 커피를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천성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피로에 학살당한 뭐 이런 이들 굉장히 힘들게 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인내심,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내심이 있다고 해서 꼭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면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용서가 뭔지조차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인 거야. 굉장히 어린아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할머니가 "왜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했겠어. 이제 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을 먼저 보내고도 이렇게 모진 목숨 나 혼자 살아남아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엄마를 용서하소서. 아들을 보내고 혼자 사는 엄마를 용서하소서. 요런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죽고 쟤도 죽고 뭐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천성이고 뭐고 나 그냥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생각들로 인한 불순한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또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할머니 도대체 뭐 용서가 뭐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인데 잠 못 이룰 때 이제 할아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휴대전화의 그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도 스마트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는 이제 고속도로 쪼끔 이제 나아진 거죠. 부직군으로 일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천성은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죠, 흰 개를. 그리고 인제 같은 날 저녁 여전히 화단에 묶여 있는 그 개를 보면서 '얘가 버려졌구나.' 그래서 낮에는 이제 걔가 뭔가 저철망을 넘을 것처럼 이렇게 서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거든. 그래서 연민을 느껴. 그리고 걔한테 이제 얼음을 먹이면서 그 인제 와 할짝할짝거리는 그 혓바닥의 감촉 이런 걸 보면서 묘한 감각에 사로잡히는데 뭐야 '얘를 내가 좀 이제 좀 책임지고 싶다.' 하는 고런 거.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하기 전에 '아 뭐지? 이 뭉클함 뭐지? 이 생명의 감촉 뭐지?' 막 이런 어린 나이에 인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느꼈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다음 장면이에요. 자 어쨌든 OX 자 천성은 아버지의 어이구 미안합니다. 왜 이래. 아버지의 사망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님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인제 우연하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약간 엿듣다시피 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홀로 찬성을 키우면서 졸음 쉼터에서 휴게소로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신을 향해 용서 구하는 할머니의 말을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그냥 몰라. 진짜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찬성이 휴게소에서 본 개는 도망칠 의지를 잃은 게 아니라 얘가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주인님이 잠깐 나 여기 기다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기다리면 오시겠지? 하고 막 기다렸는데 오매불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체념을 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어. 그다음에 생계 부담으로 인해서 찬성이한테 "야 너 대학 안 갈 거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한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문제 보시면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 그래서 이 글의 시점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어디에 있냐? 위치가 작품 밖에 있어. 그럼 서술자가 서술하는 범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다 알아. 인물의 내면까지도 다 알고 사건의 전모나 흐름 이런 거 다 알아.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고 이전에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거 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그치? 자,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3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 알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A는 이제 맨 처음 부분이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에요. 당사자들끼리 트럭 전복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미. 근데 어떻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 합의할 수가 없죠. 지금 트럭 전복 사고 때문에 나온 사람들 이제 보험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한테 이만저만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 확인했고요. 네, 이 부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전체적인 포인트는 얘기해줬기 때문에 빈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면에서 천성은 휴게소에서 데려온 그 개를 에반이라고 이름을 짓고 키우기로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 늙어가는 과정을 실감하기를 거부하는 탓에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도 늙어가고 있는데 저 늙은 개를 데려다가 키워? 아 진짜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저 늙은 개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해요. 근데 천성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려다 기르게 됩니다. 자, 그 무렵 찬성은 아버지가 쓰던 방을 혼자 쓰면서 악몽을 꾸곤 하는데 자, 그 악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꿈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찬성이 주의 도움을 청할 때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울면 손님들이 깨잖니.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졸음쉼터에서 일할 때 얘가 못 울게 하던 그런 말이었던 거야. 졸음쉼터는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잠깐 자고 가는 거거든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이제 너무 졸리면 사고 나니까 잠깐 중간중간에 잘 수 있게 만든 그런 공간이 있어. 차 안에서 자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공간들. 할머니가 이제 나의 슬픔 이런 거에 공감해 주질 않는 거잖아. 그게 이제 아예 악몽의 내용인 건데 그러나 에반을 처음 들인 날부터는 어때요? 악몽을 꾸지 않게 된 거야. 정서적인 충족이 생긴 거지. 음. 자, 에반이 자신을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에반과 의지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에반의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할머니한테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돈 때문에 이제 사람도 병원 잘 못 가는데 무슨 개를 데리고 가냐 막 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찬성은 모아둔 3만 원 용돈 모아가지고 3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수의사가 막 너는 노찬성이니? 그래서 찬성한다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의 언어 유희를 펼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에반의 다리에 뭐가 있대요? 종양이 있대. 암이죠. 그래서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한 거야. 제가 정밀 검사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25,000원어치 검사만 합니다. 이제 5,000원 집에 갈 때 뭐 차비도 써야 되고 등등. 그치? 자,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천성은 골육
뇌졸중이라는 병을 앓았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 아빠도 이렇게 아팠을까? 나 몰랐어, 에반. 나는 이렇게 아픈 건지 너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이러면서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팠던 거랑 아버지의 병과 그다음에 에반의 병이 서로 이제 유사하면서 에반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줬었잖아. 그런 에반이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병을 앓는 거잖아요. 그런 연결선. 그래서 이제 찬성이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어떤 사랑과 그 의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좀 의지하던 그런 것들, 기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에반에게 전이가 되어 에반에게로 옮겨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이제 OX 볼게요. 천성은 개를 키우는 것에 찬성하도록 할머니를 설득했지. 설득했으니까 키웠지. 그치?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 동물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몰래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의사는 천성에게 에반의 고통이 크니까 빨리 수술해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뭐라 그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수술하는 밥도 있고 법도 있고 이렇게 나이 많은 개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라는 걸 하기도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 중에서 찬성이는 안락사가 그 에반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락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버스에서 에반이 이제 무릎 위에다가 에반을 앉혀놓고 왔는데 소변을 본 거야. 그래서 천성은 너 왜 그래? 너 안 그랬었잖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한 두 정거장 전에 내리죠. 그래서 막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 너 그래서 이름이 뭐니? 막 찬성이? 너 그래서 찬성이 아니야? 뭐 이러는 거 그치? 약간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대략 내용 확인했고 자, 문제. 자,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서술 방식에 대한 건데 묘사적 서술을 통해 대상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맨 바로 여기에만 봐도 있어요. 보면 자, 미지근한 눈물 위로 하루살이떼가 비행하는데 그 모양이 물보라 같았고 그리고 물보라 같았다. 이런 거 있지. 그 하루살이떼가 나르는 모습 이런 것도 지금 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만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인물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에요. 모아둔 돈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 아까 3만 원 중에 2만 5천 원만 썼잖아. 그치? 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도 꽤 많죠? 보면은 여기 지금 밑줄이 좀 있거든? 밑줄 첫 번째는 A가 구형 스마트폰, B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라는 거 확인을 하고 한번 넘어가서 또 확인해 볼게요. 좀 길죠? 자, 여기 빈칸으로 확인하기. 네. 선생님은 훅훅 넘어가고 있지만 이거 읽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못 읽었다면 잠깐 멈추고 읽고 와서 이거 확인을 해주세요. 자, 동물병원에 다녀온 그날 밤에 할머니는 휴게소 소장이 쓰던 핸드폰을 가져가요.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쓰던 이제 구형폰을 가지고 와요. 그치? 쓰던 것. 구형 핸드폰. 그냥 공기겠지. 그래서 찬성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지 또. 찬성이 어때? 그동안 이제 가난하고 이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던 그런 아이였던 거야. 핸드폰이 없어서. 자, 근데 이제 막 기대를 하고 있어. 이어 수의사가 에반의 안락사를 권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야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하면서 막 한탄하는 너무 아프거든 할머니 진짜 연세도 많은데 하루 종일 고속도로 거기 분식 코너에서 일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에반도 늙어서 많이 아프겠구나. 근데 병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 고통을 줄여주려면 안락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엄마 자식의 모습들 이런 걸 보는 거죠. 우연하게 전단지를 돌리다 보니까 놀이터 이런 데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 생각하냐면 엄마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에반을 생각해요. 자기가 에반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일주일 정도 일을 해서 11만 4천 원. 큰 돈이지. 원을 모아서 이제 병원을 가기로 합니다.
내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고 에반을 깨끗하게 씻겨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도 보긴 봤을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뭔가 엄숙하고 예를 갖춰야 한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에반을 씻긴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를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 캐리어에. 그럼 아이스박스 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있는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졸음쉼터에서 커피 팔 때 쓰던 거겠지. 그거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자 갔더니 어때요? 상중으로 쉰다. 그 동물병원에서도 상을 당한 거지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쉰다. 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약간 안도해. 아이러니하죠. 누군가는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군가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안도. 왜? 에반이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는데 11만 4천 원이 있었잖아. 근데 안락사 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이 남아. 그래서 얘가 유심칩을 삽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사는데 어머나 세상에 15,000원이네. 그래가지고 99,000원이 남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 1,000원 정도야. 할머니가 주는 용돈만 내가 이렇게 메우면 10만 원 금방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또 다시 이제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상중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뭘 느껴요?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 아이고, 이라고 써있네. 지금 알았네. 을 느끼고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요. 계속 안도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때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금이 가는 거야. 근데 원래 여기에 약간 금이 있었거든. 근데 인제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지. 그래서 '아 얘가 사흘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을 삽니다. 약간 인제 어린 마인드지 어쩔 수 없어. 인제 얘가 아직 어린이니까요. 자 그래서 인제 얼마 남았니? 95,000원 남습니다. 아이고. 인제 한 5,000원 정도가 빚이면 용돈 내가 잘 모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흘은 3 일입니다. 인제 그랬는데 그날 막 악취를 풍기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인제 얼마나 안에서 병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치. 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치. 근데 할머니는 막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고요.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떻게 5,000원이 없잖아. 그래서 인제 그 병원도 어차피 주말에 열고 주말이 지나 이제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당장은 안 되니까 "아 좀만 참아 줘, 참아 줘."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고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OX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안락사 비용을 들고 갔다가 허탕을 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다음 날 또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건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후회를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안도감을 느꼈으니까. 그치? 그리고 같은 조에서 인제 전단지 배포를 할 때 같은 조에서 일을 하는 중학생 형아가 "야 난 담배값 벌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 "우리 강아지 안락사 시키는데 1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씨 이 미친놈 아니야?" 막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애반을 씻기고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찾니? 어떻게 찾아? 죽이러 가는 건데 그치? 그래서 좀 이제 쓸쓸해하고요. 할머니는 이제 원로 목사 탓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고요. 자 문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 번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아요. 뭐 에바는 에반이란다. 찬성이는 어떻다. 할머니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평가 내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우리가 앞에서 인제 밑줄을 그었었잖아요. 제 구형 스마트폰하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이제 3 번입니다. 고통을 체험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통 체험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아이고 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볼게요. 근데 마지막 보면서 선생님 사실 좀 울었어. 나는 이제 진짜 강아지를 좀 오래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우리 강아지가 한 16년 살면서 마지막에 되게 아팠거든.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면서 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틀 후 찬성은 에반이 아침에 막 뺨을 핥고 이러는 걸 느꼈는데 잠결에 그게 평소랑 다른 거야. 막 맨날 아파가지고 막 잠이나 자고 막 웅크리고 있던 그랬던 에반인데 뭔가 찬성아 이제 나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하는 것 같아서 좀 울적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가 안락사 동의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그런데 문구점에 하필이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차정이가 너무 좋아하는 터닝맥 카드. 나 이게 뭔지 잘 몰라 사실은. 터닝맥 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스가 있어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사고 나서 보니까 67,000원이 남았어요. 10만 원에서 너무 멀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안락사를 해줘야 될까? 안락사는 이제 죽음인데, 우리 그냥 마지막 남은 시간 행복하게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그냥 안락사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오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서 팥발을 하나 사요. 너 좀 미안한 거지. 어, 약간 그런 거예요. 그치? 네, 막상 오니까 에반이 없죠. 그래서 에반을 찾아 나섰는데, 얘가 어딜 갔을까? 근데 갔으면 아마 우리가 좀 같이 다녔던, 가본 적 있는 곳을 갔겠지? 그 이제 휴게소로 가는데, 낯익은 자루가 있는 거야. 눈에 익은. 설마. 내가 보니까 거기서 피가 막 새어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형이 걔가 이제 그 차에 일부러 막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설마 설마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는 거죠. 그래서 에반을 처음 만난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용서. 아까 할머니가 말하는 용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찬성이가 이 에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에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랑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 모두 다 에반을 통해서 처음으로 써본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반을 통해서 천성이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통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에반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OX 보면 어, 에반이 꼬리 흔드는 모습에 왜또 꼬리 흔들는 나 이거 지금 알았네. 수업할 때 몰랐네. 흔드는 모습을 작별 인사처럼 느꼈다. 아니죠. 꼬리 흔드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 잠결이었는데 막 이렇게 핥는 것 때문에 작별 인사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 들른 직후 외면하지 못하고 구경했다. 가기도 전에. 그치. 그랬고 그다음에 허기 느끼고 핫바를 사서 먹은 거 아니죠. 허기 느껴서 산 게 아니지. 약간 이제 에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 잘 지내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사러 간 거예요. 온전히 에반을 위해서. 근데 가서 내 것도 살까 이러다가 아니야 이러고 에반만 주기로 하고요. 천성은 에반이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는 장소 위주로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휴게소 가는 길에 그걸 발견하게 됐고요. 형들 중에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지. 자,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치? 자,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2번, 전혀 아니지. 식품 코너에서 이제 핫바 살 때 예반이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그럴 수 없지.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지. 그다음에 눈에 익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익숙해서 추측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죠. 설마 저거는 내가 아는 건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소재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더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너네 학교 학습지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의 내용들을 이제 좀 거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준으로 어, 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복습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학습지가 아니지 학교 학습지를 복습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학교 학습지에 대한 복습용 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천성이는 주인공이고요. 이름과 성을 붙여 읽으면 노찬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어감상 그렇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경험이 있고 자 그리고 에반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인데 찬성이 발견을 해서 찬성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에반이라는 허닝 메카드의 캐릭터 이름을 가져와서 붙였고 찬성에게는 대화의 상대이면서 늙은 동생 같은 정서적인 교류의 대상. 그래서 이런 에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찬성이 보호받는 존재에서 할머니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에서 보호하는 존재가 되고 이를 통해서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이게 뭐야? 성장이지. 그치? 그리고 에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위로받게 되는데 결국 그 에반과 이별하게 되면서 용서 이런 단어를 조금이나마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알게 되는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정리로 가면 시간적인 배경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이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뭐 이제 졸음 쉼터도 잠깐 나오는데 이런 공간들인데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걸 왜 제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는 보통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떠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반도 여기서 만났잖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얘가 영영 계속 같이 머물러주는 존재가 아님을 어느 정도는 공간을 통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공간이 휴게소에서 에반을 만났으니까 에반도 결국 찬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애초부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떠난 곳 이별이니까 이 이별은 뭐예요? 우리 찬성의 성장을 불러일으켜주는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런 성장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근데 되게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읽히거든. 왜냐면 찬성이 얘기만 해. 다른 사람 얘기 저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봐도 돼. 그래서 이건 찬성을 초점화해서 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특징, 결핍된 삶의 내면을 따뜻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찬성이 처해 있는 상황과 대조적인 현실이 어떻게 장소와 소재를 통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찬성은 악몽을 꾸는 상황, 즉 결핍의 상황.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아파트 놀이터나 뭐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이제 충족된 삶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상징적 소재를 보면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손전등 기능으로 아버지가 막 그림자 놀이 했던 거 그래서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갖기 전에 찬성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제 은근히 와 은따였단 말이야. 뭐 단톡방 이런 데도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슨 게임을 한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치? 그래서 또래와의 오해를 유발하는 고런 소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굳이 그래도 또 구해 왔잖아. 얘가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윷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성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결핍을 막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 그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소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요게 인제 학습지에서 언급됐던 부분들. 그 4 개야 마침. 그러니까 1 개만 좀 다른 내용 들어가 있으면은 그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고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극적인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에반이 죽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제 뭐 대화를 통해 제시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치. 처음 부분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장면은 보험회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에반이 죽은 것도 다른 형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소통 부재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누구랑? 할머니랑 산성이 사이에서 이제 애반 키우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소통 부재는 애반을 굳이 백구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정도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조 선생님이 학습지 꼼꼼히 봤는데 그게 많잖아요. 요런 정리하는 내용보다는 그 각각의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내용의 그 학습지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거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정리해 줬던 모엑스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해서 이 전체 줄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줄거리랑 그다음에 주제의식, 주제 지금 여기 있었죠? 주제 뭐야? 사랑과 이별, 책임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 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어떤 소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도 일종의 소재고 여기 뭐 스마트폰도 소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은 이제 토론과 관련된 건데 어 토론은 사실 우리 본 수업에서는 깊이 있게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보다는 인제 포인트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토론이 계속 선생님이 학습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가 꼭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좀 "토론이 나올 거니까 연습 많이 해 봐라." 요런 차원이잖아. 그래서 요 선생님 이 전처럼 막 꼼꼼하게 엄청 하나하나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봤고 사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자 풀어보는 걸로 답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가는 인제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논제가 무엇인지 일단 확인 한번 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역할을 정해서 토론을 준비해 가지고 토론을 한 후에 확장적 글을 쓰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치? 그래서 뭐 가는 별거 없고요. 나로 넘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자, 최근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신설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각종 논란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라고 했는데 뜨거운 감자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화두가 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게임 중독을 뭐 비유면서 관용적 표현이에요. 갑자기 말하다 생각났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논제가보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다. 찬성이 먼저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사회자가 한 일. 첫 번째 토론의 배경 설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제 제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 그리고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도 썼다라는 거. 이게 끝이야. 자, 그다음에 찬성 측은 당연히 이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좀 볼게요.
자,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WHO는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준이 지금 이거예요. 자,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거는 좀 볼게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12시간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게임용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밑줄을 내가 너무 못 그었잖아. 잠깐만. 여기 좀 괜찮죠? 아까보다? 자, 그래서 이제 WHO라고 하는 전문기관 을 제시했어요. 자, 이 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땡땡 의학회를 비롯한 여러 중독학회 연구를 통해서 질병으로 정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기준과 의견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게임 중독은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음, 이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및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될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및 예방 조치를 통해 게임 중독자 스스로가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게임 즐기는 사람에게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한 거지. 어떤 긍정적인 거? 치료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서 스스로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정상적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긍정적인 기대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효자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게임 시장은 게임 중독자를 많이 양산을 했는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질병으로 분류해서 과도하게 발전한 게임 산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몰입하게 된 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 질병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 효과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번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크게는 사실 두 가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요거를 선생님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음, 긍정적인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하겠어? 반대 신문이죠. 이거 반대 신문이야. 자, 게임이용 장애로 판정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게임은 범위와 종류가 매우 넓고 다양해서 이용자에 따라서 게임에 따라서 기준이 몇 가지로 판정되는 게 문제가 있다. 자,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 신문의 내용은 뭐예요? 근거 1을 지적한 거지. 왜? 한계가 있다. 몇 가지의 기준만 제시했으니까. 아까 다시 보면 여기서 선생님 아까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 정도잖아요. 지금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게임과 이용자에 대한 수많은 사례가 뭐 인과관계, 진단 척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결정된 몇 가지 기준만으로 분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 뭐래요? 근거가 충분하대. 게임의 과몰입이 니코틴 흡입에 맞먹는 뇌과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 역시 입증된 바 있다. 근거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무슨 내용?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근거의 어떤 충분함에 대해서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자, 그리고 게임 중독이 존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WHO에서 제창한 알코올 의존증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라고 해서 우선 게임 의존, 과몰입하고 그다음에 뭐 니코틴 흡입이 비슷하다. 또는 뭐 게임 중독이 알코올 의존증이랑 비슷하다. 모두 이제 질병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지. 음. 자, 이제 다음으로 가면 이제 반대측의 입론이 나옵니다. 반대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 반대측 파란색으로 쓸게요. 주장은 당연히 질병으로 분류해서 안 된다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 게임 중독을 약물 중독과 동일시하고 질병화할 근거가 없다 이거지. 이제 WHO에서 정한 게임 이용 장애 기준은 게임이 아닌 음악 감상이나 운동 경기 등 어떤 취미 활동으로 치환해도 적용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를 게임이 아니라 음악, 뭐 운동 이런 걸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질병 분류의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 행동과 문화 자체를 병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연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죠? 그다음에 게임은 중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낸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오히려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죠? 정상 이용자의 불이익.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거는 심지어 조사 자료를 활용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근거의 신뢰성이 높아지죠. 상관없이 계속하겠다라는 답변율이 정상 집단보다 과몰입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대. 무슨 얘기야? 질병으로 분류해도 병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루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우 그러면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땡땡대학교 땡땡땡 교수, 유땡땡 교수는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적용했을 경우 과몰입 위험군의 게임 시간, 게임 관련 지출 비용 감소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서 정상 집단은 오히려 이를 의식해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줄인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땡땡땡 교수님, 유땡땡 교수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정상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 게임 산업 피해 얘기, 게임 산업에 피해가 있다. 이거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늘어날 거다. 그치? 게임 산업 위축으로 발생하는 매출 감소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국내 산업 전체 비용 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국내 산업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대. 국내 산업에까지. 아이고, 이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비용.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 끝났고요. 여기 이제 반대 신문 보면 무슨 얘기하느냐? 건강을 경제적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근거 3 지적하는 거야. 게임에 중독돼서 끼니를 거르거나 뇌졸중, 뇌출혈, 혈전으로 인한 폐색증 이런 게 많아.
건강 문제지 이게 질병으로 분류해서 이게 건강 문제로 가야지 게임 산업에 미칠 악영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본질을 간과한 거다. 그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뭐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지나쳤다.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해서 게임 중독 폐해를 간과한 것 아니다. 자, 그럼 반대는 뭐예요? 게임 중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존 질환, 함께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었을 때 한 가지의 증상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공존 질환들. 그래서 게임이 원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게임 중독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보자. 그치? 왜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지 그걸 다시 살펴보자는 관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토론이 마무리됐어요. 자, 그래서 과제 1을 수행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과제 1의 내용은 비평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과 게임의 관계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자, 이 앞부분에 있는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다. 이런 거는 토론에 없었던 내용이지. 그치? 플러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즐거움과 재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팍팍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놀이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관점이야. 그런 관점에 반영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게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인 거지. 자, 이 게임은 음악 감상이나 운동처럼 일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 중 하나고 뗄 수 없는 놀이문화다.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만큼은 이중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토론의 내용이 여기부터 나오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느끼는 즐거움과 달리 게임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적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따지기 전에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이 지닌 쾌락적 속성을 고려해서 중독성을 따져볼 수 있다. 자, 이 사람의 관점 뭐예요? 중독을 살피기 이전에 게임을 통한 즐거움을 일단 어떻게 하자?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중독에 대해 논하자. 이게 이제 글쓴이의 기본적인 관점이야. 자, 게임의 즐거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무조건 게임에 책임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지. 한 사람의 삶과 일상은 다양한 요소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중독에 이르는 원인과 과정 역시 다양하니까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에서만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 뭐야? 반대쪽에서 얘기했던 거. 하고 관련 있죠. 즉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단정 짓기에는 고려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데이터, 축적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거 다 뭐예요? 그치. 이것도 반대측의 의견과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이거 이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1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이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임 중독을 섣불리 질병화하지 말고 즐거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수용되고 난 후에 어떻게 설정할 건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인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규제나 제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일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장려할 수 있고 개인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기대 효과.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찬성과 반대 측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관점, 즉 인식을 먼저 구축하는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후에 게임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이제 필기한 것에 뭐 중복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3번, 그리고 얘가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답만 알려줄게. 그리고 답지는 사실 너네 학교 선생님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답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는 공부가 안 될 것 같고 정답만 알려줄게요.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 그리고 이거는 2번이고요. 얘는 4번이고 그리고 아이고, 얘는 5번입니다. 각각의 문제의 답이 왜 이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교재는 답지는 올려줄 거야. 밑에 이제 이 부분에 쓰여야 하는 내용이 있잖아. 그치? 요거 이제 답지 올려줄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네, 고생 많이 했고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고생했습니다.